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짧게 할 생각인데, 일단 화면 공유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다오, 스카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어, 다오 스카이 공식 정보 해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뭐 K 스테디움 팀이라고 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말고도 뒤에 가서 제가 이거와 연결을 좀 시켜가고 그러니까 K 스테디움 팀이라는 건 제가 이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KOK 그 플레이로 공지가 나오다가 예약이 이루어졌다고 한 다음에 K 스테디움 미디움 리미티드가 나오다가 이름이 바뀌어서 메타엠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 나온 게 K 스테디움 팀이에요. 그 다음 나온 게 K 스테디움 PT이고 그렇게 연결해서 좀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거는 KOK 플레이의 앱 공지에 나왔던 그 공지 주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뭐 그 공지 내용이 물가 상승률 조정 안내. 여기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뭐 조정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한 곳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는 이번 가버넌스 정책 제안에 따라 결정된 인플레이션 배분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을 발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을 조정을 한다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그쪽에서는 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자 또는 수익 그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조정 날짜는 4월 4일이고 조정 전에는 개발 운영자 그다음에 블록 검증자 그다음에 커뮤니티 풀 이렇게 해가지고 2대 6대 2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게 뭐 1억 개 정도를 통상 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2천만 개, 6천만 개, 2천만 개 이렇게 하다가 조정을 하는 거는 네 개로 이제 좀 쪼개져요. 개발 운영자, 그다음에 블록 검증자, 그다음에 이 R2E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 요렇게 해가지고, 개발 운영이 원래는 2에서 1로 줄고, 그 다음에, 블록 검증 쪽은, 어, 6에서 3으로 줄고, 그 다음에 R2E는 새로 생겼는데 4가 생기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은 2가 돼요. 근데 실제로 블록 밸리데이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SO가, 노드 운영자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운영을 여기에다 또 맡긴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면 요렇게, 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럼 요렇게 되면은 4가 되지요. 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 보상을 받겠다고, 그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그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 때문에 아 똑같이 그 K스테디움 공식 R2E 개막해가지고 4월 4일 오픈 일자 4월 4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기가 차가지고 제가 이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보상이 주어지는데 1차 추천 부모 추천을 하면은 30%를 준대요. 2차 추천, 그러니까 조부모를 추천을 하면 6%를 준대요. 그 다음에 1차 추천, 그 1차 추천을 한 사람이 포함되는 그 SO에다가, SO가 19개죠. 거기에 9%를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1차 추천이 제가 제 부모님한테 추천을 하면 30%를 받고, 그 다음에 내 조부모한테 추천하면 6%를 받고, 내가 1에서 19, 19개의 SO가 있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그 해당되는 SO에다가 9%를 추가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9%를 요 SO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전체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하고 나눠 갖기를 하는 거죠. 9%를 가지고서. 근데 이게 게임을 이야기하고 그런 주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게 그런 건데 부모 추천하고 조부모 추천하는 게 이만큼이에요. 이런 거를 공지에 올리는 곳이 이게 뭐 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일단은 어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지요. 여기서 지금 R2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도 전부 다가 이 SOP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추천을 했을 때 그 수익을 챙겨가는 부분에 대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좀 빼고 여기에서 똑같은 그 커뮤니티 룸인데 여기 보시면 KOK 앱이 안 되나요? 나도 안 돼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KOK 어떻게 된 건가요? 망했습니다. 뭐 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악성 정보 유포 강력 단속 해가지고 뭐 이런 징계도 하고 뭐 계정 영구 종료 뭐 이런 것도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커뮤니티 풀이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과 커뮤니티 풀은 완전히 별개인데 종속돼 있는 거잖아요. 자, 뭐 대충 이거는 요 정도로 할게요. 자,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그 드렸다시피 이거는 한번 예전에 제가 만든 자료가 있으니까 어, 이거를 이게 아니구나. 그 KOK에서 어, 네, 다시 한번 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금방 내용과 좀 연결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 이 공지가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중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 2019년 9월 17일부터 21년 4월 8일까지는 KOK의 공지, KOK 플레이 앱에 있는 공지의 주체가 KOK 플레이였다. 21년 4월 16일부터 22년 3월 25일까지는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다. 요걸 잘 보세요. 공지 주체. 그 다음에 3월 29일에서 4월 12일, 요때까지는 미디움 리미티드가 메타엠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사명이 바뀐 걸로 또 공지가 됐다. 그러다가 4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메타M도 나오고 K스테디움 팀도 나오고 K스테디움 PT 리미티드로도 나왔다. 그리고 가끔씩은 이 KOK 파운데이션이라고도 나왔는데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최영규 전 3기 재단 이사장 이야기로는 이 공지를 자기는 접근할 권한조차도 3기 재단 관련자들이 없었다.
그러면 이 KOK 파운데이션으로 나왔던 공지조차도 전부 다가 이 지금 요 하나, 둘, 세 개, 여기에서 나온 거다. 그다음에 6월 24일에서 6월 9일까지, 그 23년 6월 9일까지는 요 이후 되고 나서는 K스테디움 팀도 없고, 메타 M도 없고, K스테디움 PT로 나왔다. 그리고 역시 KOK 파운데이션도 혼용해서 썼다. 여기에 KOK 파운데이션, 으로 나오는 공지조차도 다 똑같은 K스테디움 PT에서 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박윤성 씨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을 때 이 K 스테디움 팀이 운영사잖아요. 지금 쭉 연결하게 해서 보시면은 요게 요렇게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요 이름으로 썼다가 이 역할을 또 K 스테디움 여기서 했고 KOK 파운데이션은 말 그대로 재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예요. 그런데도 이것까지도 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금 2024년 1월인가 뭐 하여튼간에 이 2월 15일 요때까지는 그러니까 요 이후로 해가지고는 케어케이 파운데이션으로만 나오다가 요 2월 15일 이후에는 어떠한 공지도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요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라고 했던 이게 실제로는 미디움 리미티드가 21년 4월 15일쯤에 뭐 그 기사를 보면은 그 KOK 플레이 플랫폼 운영권을 인수를 하고 5월 7일 되면은 이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 계약을 해서 이거를 어, 격의 플레이 플랫폼 운영권을 다시 인수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디움 INC와 미디움 리미티드 이거를 잘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는 계약 관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점으로 봐가지고는 어, 이때쯤 처음부터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이 재단 공지가 나와야 되는데 KOK 플레이 공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는 나온 게 없다. 한 번도. 한 번 나왔다는 게 그냥 주식회사, 미디움, 공식 입장, 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고서 나온 정도. 그게 다다. 자, 오늘 그 간단하게 좀 이 짧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그 커뮤니티 폴로 이전을 하신 분들이 지금 뭐, 여기서는 보상이라고 표현을 해놨던데, 그 보상률에 해당이 되는 그 재원이 결국에는 수익을 낸 걸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발행을 해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상을, 어, R2E라는 보상 체계를 보면은 부모님을 추천을 하면 30%.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60이라고, 나이가 60이라고 하면은 그, 제 부모는 실제로는 완전 다 돌아가셨는데, 2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연세가 95세였거든요. 제가 58, 뭐, 이랬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이가 예를 들어서 50대다. 그러면은 80대 아니면 90대가 그 부모님일 거예요. 거기에서 조부모가 되려 그러면은 뭐 100세도 넘어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나이를 좀 더 낮춰가지고 30대다. 30대는 사실 몇 명 되지도 않네요. 40대라고 하면은 70대 거의 90대나
100세, 뭐,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조부모에 해당이 되겠죠. 이름만 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 게 그 R2이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단톡방이 커뮤니티 풀에 SO가 운영을 하는 그 방 내에서 나온 내용이 KOK 플레이 앱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팀이 공지를 했다. 연결시켜서 다 보시라고요. 그러면 KOK 재단 하에 메인넷도 있고, 이 기존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뭐, 모태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KOK 플레이 앱, 이 두 가지는 재단 하에서 관리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코 KOK와 커뮤니티 풀, 커뮤니티 풀보다는 이 상황에서는 커뮤니티 풀보다는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이죠. KOK 플레이 앱과 K 스테디움 이 메인넷은 둘 다는 재단의 관리 하에서 모든 게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이고, KOK 플레이의 이 스테이킹을 한 우리, 뭐, 소위 말해서 프론티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에 다 어떻게 보면은 권한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들로 바뀌어 버려요.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투자 풀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커뮤니티 풀과 K 스테디움 메인넷이라는 거는 하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익이 생긴 거를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이 발행이 된 걸 가지고서 보상을, 뭐, 수익을 가져간다.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맞지 않는 그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음, 메인넷을 가지고서, 뭐, SO들, 그쪽으로 자산 이전하도록,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하도록 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 그거 자체가 지금은 이 메인넷을 운영하는 팀과 SO라는 그 자체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누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해지를 한 거예요. 아까 보셨던 K 스테디움 팀이라는 거기가 사실은 크립티드라는 업체가 운영사기 때문에 뭐 그들 주장으로는 그런데 저는 그 크립티드라는 회사가 이 K 스테디움 PT라는 그 이쪽이 운영사였는데 이게 K 스테디움 메인넷에 정식 법인이 되면서 이 크립티드라는 회사가 케이스든 PT가 하던 역할, 운영사의 역할을 크립티드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역할은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역할 중에서 KOK 플레이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그,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우리 KOK 플레이의 운영사다. 그러면은 사실은 다 똑같은 것들인데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요래 쪼개지고 저래 쪼개지고 업체명만 이제 그렇게 계속 다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KOK 플레이를 그러니까 자산 이전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셨던 계속
KOK 플레이 플랫폼 내에서만 활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가 그 운영사라고 KOK 플레이 앱의 운영사라고 알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4월 15일 그 동아닷컴과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내용, 기사 내용 거기에서 블록체인 투데이에 나왔던 5월 7일자를 보면은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라고 있죠. 이게 결국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이거든요. 주식회사 미디움의 영어식 표현을 하면은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요걸로 따지면은 주식회사 미디움이 쭉 오면서 맞죠. 그러면은 이게 가면서 이 공지사항 속에서 K스테디움 PT가 그전에 메타엠이라든가 여기에서 하던 운영사의 역할을 모든 그 해지를 하고 K스테디움 PT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운영사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엠이 아니고 주식회사 미디움이지요. 거기에서 넘겨준 거고. 근데 뭐 사실은 KCDM PT라는 것도 결국에는 주식회사 미디움, 크립티드도 주식회사 미디움, 메타엠이나 미디움 리미티드라고 하는 거는 페이퍼 컴퍼니고 단 3일, 그 3주밖에 그 명목상으로 뭐 계약을 했던 어쨌든 3주 이후에는 이것들은 또 다 사라져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로 또 어, 귀결이 돼요. 그게 누구냐? 주식회사 미디움이에요. 거기에 대표이사가 언제까지 대표이사를 했느냐? 22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순까지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이 정윤호란 대표이사로 바뀌었으니까. 그때쯤에 K스테디움 PT라는 곳에 디렉터로 오정건이라는 사람과 교체가 돼요. 김판종 씨가. 다 보여드렸어요. 결국에는 똑같은 회사의 조직 내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이쪽 저쪽 이름만 다르게 해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KOK 플레이 앱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다 돌아가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그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김판종 씨, 거기에 가장 옆에 붙어 다녔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영상물이라든가 제가 미팅을 갔을 때 만났던 사람, 그 다음에 메시지도 나누고 전화도 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크립티드의 지금 대표이사. 그 사람이 결국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이었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저는 김판정 씨를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일을 누가 이 스포트를 했는지 분명히 소위 말하는 공범자들이 다 딸려 나온다. 근데 경찰은 울산경찰청의 경찰은 K 스테디움의 운영사로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진술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내용 뭐 또 다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결코 어떻게 보면은 음,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SO들과 다 이렇게 그 계약이 어떻게 보면 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의 운영비를 위임을 해가지고 운영을 맡아가지고 해주던 쪽에서 그 노드 운영을 해지를 한 쪽으로 전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SOM이라고 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은 이제 기점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 리드를 해가지고 끌고 갈 사람도 이제 없어진 거죠. 그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아는 게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구심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없어진 격이죠,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뭐, 따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좀 빨리 마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예 하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SO라는 송가병 씨도 있었고, 김윤미라는 사람도 있었고, 강영대도 있었고, 김진아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SO도 아니라는 거지요. 뭐 SO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제 어디에서 어떠한 정보를 이 운영사라고 하는 쪽에서 공지 한 번씩 내놓는 거 말고는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라는 것과는 완전히 대치가 되지요. 그렇게 하면서 보상을 받는 것도 알투이하는데 부모, 조부모,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